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전화가 더 많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변제금을 미납하시고 폐지 직전에 있으시거나 이미 폐지 결정을 받으시고 차후에 내가 어떻게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은데요.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절차가 진행 중에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변제금을 납부하시다가 폐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항고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항고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법원들이 미납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다 일시에 납부를 하고 나서 항고장을 제출해야만 항고를 받아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부담이 좀 크신 거죠. 법률에는 3개월 이상 변제금이 연체가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실무상에서는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기다려주고 계세요.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9개월, 10개월 이렇게 지나도 폐지 결정이 나지 않아서 나중에 폐지 결정을 받고 보면 이미 9개월, 10개월 연체되신 금액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몇십만 원이 되면 벌써 몇백만 원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한 번에 납부하시고 항고를 제기해서 다시 폐지된 절차를 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보정서들이 오는 것들을 보면 사전에 이제 연체가 많이 되셔서 통지서들을 받아보면 한 번에 다 못 내더라도 한 2회분 정도를 미리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에 내가 어떻게 변제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진술서로 제출해 봐라 라고 이렇게 보정서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한 2, 3개월치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항고를 제기해도 받아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항고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일정 부분 좀 수월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분들 전화가 오시면 개인회생을 이미 폐지가 된 경우에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 종전 변제기간 5년이었던 것이 3년 36개월로 단축되어서 2018년 6월 13일부터 정식적으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이미 기존 사건들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도 소급 적용을 해서 이미 3년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존에 폐지됐던 개인회생이 변제금 납부 횟수가 크지 않으시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청했던 분들도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아니면 폐지 직전에 계셔서 폐지 신청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을 3년으로 해서 다시 재신청이 들어간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종전에 5년이었는데 이게 36개월 3년으로 단축되니까 오히려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변제 계획안을 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전에 이제 직장 다니시던 것들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하셔서 아니면 자녀가 한 명 더 늘어서 변제 금액이 훨씬 더 축소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신청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상담을 받고 가장 좀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개인회생이 이미 폐지되신 분인데 요건을 검토해 보니 파산면책이 가능하셔서 개인 파산면책으로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일용직이셨거나 아니면 직장이 아주 큰 직장이 아니어서 퇴직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면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 사업도 이제 문을 닫으시게 된 경우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황에 있어서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도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권재인이나 판사님께서 검토하시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채무 변제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지
내가 지난달까지 카드 잘 쓰고 대출 받아서 잘 쓰셨던 분이 개인 파산 신청하는 거하고, 내가 변제금을 어쨌든 납부를 해보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어렵게 납부하시다가 그것도 불가능해서 폐지를 당하시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분하고 서류 검토하시면서 당연히 입장이 틀려지실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폐지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파산 신청을 할 때도 그게 좋은 자료, 나한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를 받아보면 다른 사무실에서는, 아니면 심지어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이 무료 상담을 해주는 그 정부 기관에서도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잘 모르셔가지고 개인 파산은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상담을 듣고 실망을 하시고 계시다가 밤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전화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상담 잘못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파산 업무를 실제로 해보시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되시는 분도 안 된다고 상담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도 개인 파산이 어렵다라고 상담을 받고 이게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능하신지 여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개인회생을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변제금을 연체하시고 폐지 직전에 계시거나 이미 폐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